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역시나 미장이다 이럴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네. 네, 미국이 확실히 충격을 많이 받은 만큼 네. 그 하락의 본질이 해결이 되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S&P 진짜. 3.2%, 나스닥 4.3% 올라서 네.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에 비해서는 코스피 서운했죠. 0.04% 그냥 보합이었고 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이 0.9%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아주 서운했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는 별로 안 떨어졌고 네. 또 반등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네.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슬슬 돌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될 거라고 같고요.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도느냐가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초기 국면입니다. 외국인들 매수로 전환한 게. 근데 물론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완전하게 전환했다 볼 수 없는데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비어 있어요. 한국 여전히 지금 완전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돌기 시작하면 꽤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수급적으로는. 네. 근데 뭐 일 들어오는 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늘도 네. 한 1,100억 정도, 코스닥에 3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별로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렇죠. 규모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크게 들어오려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그런 이슈가 터지면 그때 좀 많이 들어오면서 주목을 네. 좀 받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무주공산이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무주공산에서 큰 놈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큰 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주공산에서 들어온 사람 마음대로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대만 1%, 일본 1.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1% 가까이 올라줬지만 삼성전자가 어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라서 그래. 삼성 어제 5% 넘게 올랐죠. 그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그거를 뱉어내면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예. 네, 오늘 운송 창고 업종에서 해운주들이 좀 잘 많이 올랐고요.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는 뭐 코웨이, 쿠쿠홈시스 이런 데가 좀 올랐어요. 월 구독료 받는 이런 회사들. 네.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쵸. 지금 오르는 애들은 다 보시면 공통점이 배당 많이 주는 애들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수혜주의자, 네. 이 밸류업 종목이자 그렇지.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옛날에 삼법 개정 베팅이라고 난 계속 얘기해. 상법 개정 베팅. 너무 말이 길어요. 그 옛날에 뭐 태조 이방원처럼 상배. 이런 좋은 뭔가 용어가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 네. 상법 개정한 테마주 너무 길어요. 예. 좋은 이름 한번 주주 찾아보겠습니다. 환원주. 환원수혜주, 뭐 환원주, 예, 네. 하여튼 그런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될 날이 빨리 왔으면 한번 좋겠네요. 만들어서 스타 한번 대봐.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선엽 연구위원도 이선엽 위원도 그거 해가지고 태조 이방원에서 스타 되셨는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증권주 오늘 또 올랐어요.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인데 뭐 신영증권, 교보증권 뭐 3% 정도씩 올랐고 네. 뭐 유안타, 삼성, 미래, 키움 이런 데도 1, 2%씩 상승을 해서 여전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섭게. 아직 비싸진 않아요. 아니, 뭐 비싸면 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점은 적정가입니다라고. 근데 이게 PBR 0.3에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예. 어느 정도 가야 비싼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더블 정도 가야 됩니다. 아니 뭐 비싼 0.7, 건 아니고 적정가가 바닥에서 더블 나요. 그죠? 0.7배 가면 비싼 건가요? 아니 비싸진 않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비싼 거를 배당 주주환원에 의한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냥 그 비기를 공개하면 3%대 시가 배당률이 되면 또는 일부 배당이 약한 놈은 3%가 깨지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 이렇게. 그 정도로 가늠을 하시는군요. 네, 오히려 이번에는 배당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어요. 뭐 실적이 막 급증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최근에 막 40%씩 올라가고 막 이런 거는 네. 멀티플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 밸류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PER이나 PBR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가 배당으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번 건은 시가 배당으로 다 환원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7%짜리가 3%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예, 오늘 그리고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건 미중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거죠. 어저께 저희가 한국 시장 마감될 때만 해도 이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쯤에 갑자기 이제 속보로 나와서 마지막에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이제 중국 마감에서는 보여드릴게요. 언급을 드렸고요. 네, 미중 관세율 추이가 저렇게 한 방의 합의로 극적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최근 145%에서 30%로 인하가 됐고요. 아직 그래도 30%가 남아 있죠. 체감상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저 140 저까지 안 갔으면은 30%는 여전히 큰 관세율입니다. 네.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중국 마감이 장염으로 인해서 조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국 마감 없습니다. 네. 왜 시장 영향은 아니죠? 오늘 시장이 아니 오른 거는 있고 섞여 저기 횡보예요. 횡보.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지? 혼조예요. 혼조. 오른 것도 있고 시장 때문에 배 아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장염이 걸렸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제 나아야 될 텐데요. 그리고 해운주들이 오늘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뭐 한진, H&M, 현대글로비스,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 좀 상승을 했고 실제로 이 최대 해운사인 MSC나 이제 중국의 코스코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정기 항로를 중단하거나 일부 취소하기도 했었대요. 네, 근데 이번 합의로 증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임 상승 기대감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관세 협상 타결됐으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 이런 리포트가 오늘 많이 쏟아졌어요. 네네.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 한투에서는 애플 밸류 체인을 다시 보자라고 했습니다. 24년도 미국에 출하된 스마트폰 중에 73%는 중국에서 생산된 거고요. 네. 아이폰만 따졌을 때는 8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지는 중국이 없어요. 베트남 56%, 인도 23%, 한국 6%. 중국 생산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중 관세율 인하의 수혜는 삼성폰보다는 애플 밸류 체인에 확 집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애플이 실제 3월에 실적 발표할 때 기존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에는 9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밸류 체인의 이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었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 BH 이런 정보들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합의로 이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최대 수혜주 중 하나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뭐 유진투자 증권에서도 IT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관세 합의 수혜주로 LG이노텍, BH,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IM증권에서는 조금 우려의 시각도 전달했는데 LG이노텍과 이제 BH의 밸류에이션 하락은 단순히 아이폰 수요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네. 아이폰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LG이노텍은 이제 코웰과의 경쟁, 그리고 BH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와 BOE와 경쟁이 직면해서 판가 압박을 받은 것이 주요 하락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12개월 트레일링 PBR이 0.6배로 네. LG이노텍과 BH는 멀티플의 역사적 최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합의로 수혜는 볼 것이다. 네. 근데 뭐 엄청 이 떨어진 하락 이유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업체들은 조금 사실 소리 좀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네. 아무리 좋아도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네. LG이노텍이 근데 어제 이미 8% 올랐고요. 네. 오늘은 2.5%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네. BH도 어제 5% 올랐고 삼성전기는 어제 7% 넘게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오늘은 별로 리포트 발도 안 받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까에 대해서 한투에서는 여전히 투자 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4월 9일 대비해서 KRX 증권 지수로 볼 때 35% 상승을 했는데 25년도의 실적 기대감과 정책 수혜 가능성이 많이 부각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이 커버리지 4개 사이에 25년 예상 ROE를 보면 10.1% 정도가 나오는데 이에 비해서 PBR은 여전히 0.6배 수준이다. 낮다.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3가지가 여전히 유효한데 첫 번째는 채권 운용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 1분기 실적은 이미 끝났잖아요. 2분기에도 좋대요. 왜냐면 채권 금리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좋지. 그렇죠. 근데 네. 금리가 떨어진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합니다. 떨어졌죠. 네. 네, 2분기에 통한채 1년물 기준으로 금리 하락폭이 25bp였는데 1bp 하락당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세전이익 기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25bp면은 굉장히 크네요. 최소 250억 정도에서 한 750억. 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그래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내 주식의 브로커리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5월 달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4천억 원 정도라서 전 분기 대비 13%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5월 달만 보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밑에서 급등하는 구간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만 보고 2분기 전체가 이럴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네. 어쨌든 주요 포인트 중 하나고 세 번째로는 발행어음과 뭐 IMA 이런 신규 사업 기대감입니다. 연말에 이제 이런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예정인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 수익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의 경우에 1,300억,
키움의 경우에는 93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을 탑픽으로 뽑더라고요. 930억이면은 얘네가 이제 저기 배당률이 주주하는 배당률 30%니까 거의 3천억, 아니 300억 뭐 얼마라고? 930억. 이거는 이제 세전 수익 기준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예. 아니 작년에가 4,800억이. 아, 요거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는.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의견이고 최근에 이제 감액 배당을 늘리는 회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자료를 잘 취합을 해주셔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감액 배당이 뭐냐면 보통 기업이 순이익을 많이 벌었을 때 그걸로 배당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익 잉여금이 쌓인 걸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15.4% 과세가 되고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그래서 네. 대주주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배당을 잘 안 하죠. 근데 감액 배당은 뭐냐면 자본 준비금에 있던 거를 전입을 해서 네. 이익잉여금으로 돌려서 네.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본 준비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순이익을 통해서 번 게 아니라 예전에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했다. 그런 거는 이제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번 거를 배당했다기보다는 주주한테 받은 걸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거는 예. 비과세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 순위에서 보시면 메리츠가 제일 많이를 하고 그다음에 두산박해, 하나투어, 현대인프라코어, 케이카, 뭐 키스코홀딩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네. 저 개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하고요. 이 리더스 인덱스에서 이제 조사에 따르면 22년부터 25년도 4월까지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한 사례는 22년도에 31개 기업, 네. 23년도에는 38개 기업, 24년도에는 79개 기업, 25년도에는 130개로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일단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언제 배당할지는 몰라요. 당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인데 어쨌든 자본준비금 감액을 하는 시점과 네. 그 감액 배당을 하는 시점은 충분히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 감액 배당금 기준으로는 22년도에는 5.4조 원 정도가 총 금액인데 25년도에는 11조 4천억으로 더블 이상 증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당금도 당연히 그에 따라 늘어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이 자본준비금 감액을 많이 한 기업인데 올해 3조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이거를 비과세 배당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자본준비금 감액을 6천억 했고요. 23년도에 2.1조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거를 재원으로 24년도에 감액 배당을 4,500억 했고 25년도에 2,400억 배당해서 2년간 6,900억 정도를 감액 배당했습니다. 예. 네. 뭐 네.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주주분들도 2천만 원 근처까지 가면 사실 이제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보험료도 높게 나오니까. 그렇죠. 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넘어도 이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 버립니다. 네네. 직장 가입자는 2천만 원이 넘어야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게 1,000만 원만 넘어도 굉장히 좀 ISA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배당 이 세금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감액 배당하면은 정말 땡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주주하고 저기 이권이 서로 부합하는 거잖아. 일반 소액주주들하고 감액 네. 배당하는 게.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나 부합하겠냐는 거야. 이것만 해도 이렇게 쫙쫙쫙 배당금이 올라오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본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컨셉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 5천 간다고요? 아니 4천. 아, 올해 말고. 난 올해 올해라는 말고. 얘기는 한 적 없어. 그럼 뭐 4천 언제 갑니다 그냥 4천. 뭐 아니 10년 이런 거 아니고 몇 10년 년 안에 이런 거. 상법 개정되면 4천 갑니다. 아, 예. 네, 상법 개정되면 쭉 올라서 언제가 4천이 갈지 모르지만 4천 갑니다. 난 5천 얘기는 한 적 없어. 아, 한 적 없어요? 나도 좀 뭔가 안전지대를 좀 토성을 깔아야지 막 찌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사실 좋았어요. 네. 바이오는 사실 바이오 쪽에 호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트럼프의 약가이나 행정명령 사인한 거, 이 이슈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회사에 그렇게 약재는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최애국 대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MFN이라고 해서 Most Favored Nation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를 10만 원에 파는데
저 미국 저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5만 원에 판다. 그럼 왜 우리만 비싸게 파냐? 우리도 5만 원에 맞춰라. 네. 이게 이제 최국 대우 정책인데요. 요게 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좀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약가가 가장 저렴한 국가 수준으로 미국 가격도 조정하는 정책인데 제약사가 비협조적일 때는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강제할 방침이다. 이런 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약가 인하폭은 최대 90%까지 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 토막 난다 그러면 당연히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하긴 사실 한국 제약사들이 미국 가면 이제 프리미엄 주가가 엄청 터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익 규모가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제약사들이 좀 신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싸게 약을 받고 진료도 받고 하는데 걔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 그게 제일 큰 소리니까 여기서 약가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협상을 해버리면 약가가 최저가로 돼가지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냥 있으니까 돌리는 시장이고 돈은 버는 건 다 해외에 나가서 벌어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체육대회에서 니네에서 하는 것처럼 해줘 이래버리면 이제 미국은 힘들게 나가서 큰 돈 못 버는 구조로 바뀔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영향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큰 음. 피해는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SK증권에서는 약가 인하가 이 단기간 내에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행정명령 뭐 사인은 했지만 네.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부재하고 네. 법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미국과 유럽의 대형 제약사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네. 국내 기업은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다수 있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주 대상 공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은 미국 정부에서 정부 자원으로 지원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공보험 시장으로 영향이 좀 제한될 것이다. 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유럽 대비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심하게 높지는 않아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의 투심이 좀 조정이 돼서 오늘 좀 바이오가 좀 급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제 많이 빠졌죠. 그렇죠.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삼성증권에서는 관세 합의로 인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스마트폰, 뭐 서버, 반도체 장비 이 품목들은 이미 상호 관세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미중 뭐 관세 합의한 거 거기에 따른 수혜는 없습니다. 네. 무관한데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테크 투자 심리는 좀 회복될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AI 반도체 펀더멘털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간에 이제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이 도대체 언제 얼마로 정해질지, 세트 수입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뭐 관세 부과로 수요가 얼마나 위축될지, 관세 갈등은 또 얼마나 심화될지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었고 모든 것이 측정할 수 없는 이 변동성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는 좀 강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향권 안에 있는데 강도와 무관하게 발표 시점이 특정이 되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는 5% 넘게 올라서 그런지 오늘 1.2% 정도 하락했고요. 네. 하닉스는 추가로 1.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가 외국인 유입되는 때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유입되면 결국 삼성전자를 일부는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무슨 가치 펀드라 그래서 특정 종목만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전체 사는 펀드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기가 뭐 일주일 이상 꾸준히 계속된다 그러면 뭔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삼성도 좀 발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도 삼성이 계속 못해버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사고 싶어도 삼성이 제일 큰 종목이면 안 사고 싶거든요. 솔직히 ETF 수급이 굉장히 큰데 네. 한국 시장 사고 싶은데 상법 개정은 됐거든 사고 싶은데 제일 큰 기업이 너무 못하고 있다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만 원대는 그래도 싸요. 아무리 못해도. 싸긴 한데 살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워낙 기대감이 없어서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좀 수급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랑말랑하는 시점에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같이 발을 맞춰주면 네. 확실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뭐 4천을 기대해봐도 삼성 좀 되지 않을까. 이제 모르겠어. 네, 삼성이 잘해주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네, 잘해주겠죠.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